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전역을 단 3일 앞두고 사라진 북한 병사의 마지막 기록을 따라가 봅니다. 전역을 사흘 앞둔 북한군 병사 현우는 그날 새벽 초소로 걸어가기 전 동료에게 짧게 말했다. 오늘 근무 뭔가 좀 이상하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동료는 그 말투가 이상해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현우는 철문 밖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육성이었다. 현우는 평소 말수가 적고 묵묵히 일하던 병사였다. 소대에서 누구에게 물어봐도 조용하지만 성실한 애라는 말만 돌아왔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표정도 조금씩 밝아졌고 고향에 가면 부모님 집부터 고치겠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곤 했다. 그런 현우가 저녁 사흘 전 갑자기 혼자 외진 초소에 배치된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저녁을 앞둔 병사를 단독 야간 근무에 세우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건의 시작은 그 이상한 배치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부대에 있던 한 병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날 분위기가 좀 평소랑 달랐습니다. 다들 말을 아끼고 장교들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그는 자신이 본 건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며 말을 흐렸다. 현우가 초소에 도착했을 시각은 밤 12시가 조금 넘은 때였다. 하늘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초소 주변은 달빛조차 닿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초소 주변의 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섬뜩한 소리를 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현우는 무전기의 잡음까지 유난히 거슬렸다고 일기에 적어둔 적이 있었다. 그날 밤도 그런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뒤 부대 주변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한 병사는 이를 이렇게 묘사했다. 어두운 데서 누가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낮고 급했죠. 사람이 흔들리는 것 같은 소리랄까? 혼자서 내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핀 뒤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때 그쪽 근처에 있던 사람은 현우뿐이었어요. 현우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새벽 근무 교대 시간이었다. 교대병이 초소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문을 열어보니 초소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난로도 꺼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절반이 찢긴 근무일지 한 장만 남아 있었고 옆에는 펜이 떨어져 있었다. 현우가 기록을 하다 갑자기 멈춘 듯한 모습이었다. 초소 바깥으로 나가 조사하던 병사들은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된다. 땅 위에 남은 발자국은 혼자 걸어간 모양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잡아 끌고 가는 듯 비틀린 형태였고 두 사람 이상의 발자국이 뒤엉켜 있었다. 특히 발자국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흔적이 이어지지 않고 마치 허공으로 들려 올려진 것처럼 맥이 끊긴 형태였다. 한 병사는 그 장면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도망친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었어요. 누가 끌고 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죠. 그는 그 이유를 묻자 고개만 저었다. 그 표정엔 분명한 두려움이 있었다. 현우의 소총은 초소 뒤편에서 발견되었다. 탄창은 빠져 있었고 총은 부드럽게 내려놓은 흔적이 아닌 누군가 강제로 떨어뜨리게 한 듯한 위치에 있었다. 병사들은 이 상황이 이탈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부의 반응은 예상 밖으로 단호했다. 그날 아침 부대는 공식적으로 현우를 이탈병으로 분류했다. 부대장은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보위부에서는 사건에 대해 말하는 병사가 있으면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경고를 내렸다.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봤지만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은 강요된 것이었고 누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현우의 가족은 저녁을 앞두고 있던 아들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들었다. 그들은 아이가 그럴 리 없다고 말했다. 현우는 평생 무단 이탈을 한 적도 없고 저녁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부대는 가족에게 더 이상의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저 이미 결정된 사건이니 더 묻지 말라는 식의 태도였다.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병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말을 잃어갔다. 사실을 이야기하던 몇 명은 갑자기 다른 부대로 이동되었고 부대 안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다. 현우라는 이름은 서류에서, 대화에서, 기록에서 하나씩 지워졌다. 그가 존재했다는 흔적조차 흐릿해져 갔다. 하지만 단 하나 지워지지 않은 것이 있다. 사라지기 몇 시간 전 그가 남긴 마지막 말. 오늘 근무 뭔가 이상해. 그 말은 당시에는 별 의미 없이 흘려버렸지만 그가 사라지고 난 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다. 이 이야기는 그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 저녁을 사흘 앞둔 병사가 왜 마지막 근무에 혼자 세워졌는지, 왜 그날 밤 이후로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는지, 왜 부대는 이 사건을 하나의 단어로 덮어버렸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말하지 않게 되었는지, 지워진 조각들을 다시 모아야만 진실에 닿을 수 있다. 현우가 사라지기 하루 전 부대 전체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어떤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점호전으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나 잡담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장교들도 말수가 줄어들었고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으려는 듯 눈을 피했다. 설명되지 않는 긴장감이 부대 안에 가라앉아 있었다. 이상한 공기였다. 위험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만 느껴지는 그 기묘한 침묵이었다. 현우는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성격상 그걸 입 밖에 꺼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식판을 씻고 생활관으로 돌아와 군복 단추를 다시 확인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익숙하면서도 어색하게 느껴졌다. 이제 곧 이 공간을 떠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뱅뱅 돌았다. 그때 옆 침대 동료 철진이 말을 걸었다. 야, 현우야. 내일 근무 혼자 선다며?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러라고 하더라. 철진은 잠시 말문을 닫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저녁 앞둔 사람한테 왜 혼자 세우지? 요즘 간부들 뭐 좀 이상한 것 같다. 현우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짧게 대답했다. 곧 나가는데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뭐.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얇았다. 생활관 불이 꺼지고 모두 잠들 시간. 현우만은 좀처럼 눈을 감지 못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손등 위로 떨어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상하다. 왜 하필 나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었다. 다음 날 근무 교대 시간표가 붙었다. 병사들이 모여 확인하는 동안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현우 이름 옆에는 야간 단독 근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몇몇 병사는 애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뒤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그 초소는 요즘 물건 들어올 때 쓰는 데 아니냐? 다른 병사가 빠르게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입 조심해라. 보이부 귀에 들어가면 너만 골치 아프다.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었다. 부대 간부들이 빼돌린 군수품, 식량, 그리고
외부에서 흘러들어오는 비밀거래들. 누군가 그 흐름을 보기라도 하면 조용히 사라지는 일이 종종 있었다. 병사들은 그걸 알고 있었지만 절대 대놓고 말하지 않았다. 그건 암묵적 규칙이었다. 현우는 종이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멀리서 중대장의 시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한 혹은 미리 정해진 결과를 바라보는 듯한 묘한 눈빛이었다. 현우는 그 눈길이 등골을 타고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몇몇 병사들은 현우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길 기운이 보이면 그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우는 식판을 들고 조용히 구석에 앉았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계속 시계를 봤다. 오늘이 지나면 단 이틀만 버티면 되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지 알 수 없었다. 오후 행군 훈련이 끝날 무렵 중대장은 현우를 따로 불렀다. 오늘 야간 근무, 너 혼자 들어가라. 인원 배치 바꿨다. 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중대장의 시선은 다시 그를 따라붙었다. 현우는 그 눈빛에서 묘한 위압감을 느꼈다. 마치 이미 모든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해가 지고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질 무렵 병사들은 하나둘 생활관으로 돌아갔다. 그 와중에 철진이 조용히 현우를 불렀다. 야, 너 오늘 진짜 조심해라. 요즘 간부들 움직임 이상해. 게다가 왜 하필 내가 가는 초소에. 철진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현우가 물었다. 왜? 무슨 일 있는 건데? 철진은 주위를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며칠 전에 거기서 이상한 트럭 들어와서 뭔가 실어 나르더라. 그거 목격한 애가 있었는데 다음 날 갑자기 후방부대로 보내졌다. 현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미세하게 뛰기 시작했다. 근무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현우는 장비를 챙기면서 작은 숨을 들이켰다. 어깨에 멜 소총은 평소처럼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가벼워 보였다. 교대 시간까지 남은 몇 분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생활관 문을 나서기 직전 철진에게 짧게 말했다. 오늘 근무 뭔가 이상할 것 같다. 철진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야, 진짜 무슨 느낌이 드는 거냐? 현우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만 저었다. 현우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생활관 불빛이 뒤에서 점점 작아지고 초소까지 이어지는 길은 더 깊은 어둠으로 그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군화가 땅을 밟는 소리만이 적막한 부대 안에 울렸다. 멀리서 무전기의 잡음이 간헐적으로 들렸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바람은 갑자기 방향을 바꿔 그의 얼굴을 스쳤고 그 순간 그는 이유 없는 소름이 등 뒤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느낌을 떨쳐내기 위해 숨을 크게 들이켰다. 하지만 어둠 속 기운은 더 짙어져만 갔다. 그리고 현우가 초소에 도착하던 바로 그 순간 부대 전체가 마치 어떤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조용히 침묵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그가 사라지기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다. 현우가 초소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곳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평소라면 교대 병사가 남겨놓은 작은 흔적들이 있기 마련이었다. 컵 하나, 난로의 미지근한 열기, 혹은 발소리의 잔향 같은 것들. 하지만 그날 초소는 너무 깨끗했다. 불필요할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고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워놓은 것처럼 느껴졌다. 현우는 무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장비를 꺼냈다. 하지만 무전기는 간헐적으로만 잡음을 냈다.
평소보다 더 자주 끊기고 신호가 약했다. 그는 잠시 난로 옆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창문 너머로는 빛 한 점 없는 산 능선만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뻗어 있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내는 소리만이 간간히 초소 안으로 밀려왔다. 그 소리는 무언가가 주변을 맴도는 듯한 불길한 느낌을 갖게 했다. 초소 안의 정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어졌다. 현우는 근무일지의 날짜와 시간을 적기 시작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그날 밤 초소 안에서 들린 유일한 소리였다. 그는 조용히 근무일지를 넘기려다가 어떤 흔적을 발견했다. 이전 페이지 가장 아래에 누군가 지우다 만 흔적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눈을 좁혀봐도 글씨는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마치 누군가 급하게 썼다가 지운 것처럼 남아 있었다. 그 순간 현우는 등 뒤가 싸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였다. 초소 바깥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와는 분명 달랐다. 누군가 땅을 밟고 움직이는 듯한 낮은 진동. 현우는 소총을 움켜쥐고 창문 쪽으로 한 발 다가갔다. 바깥은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 있었다. 그는 멈춘 채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초소 뒤편에서 작은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움직인다는 확신이 들었다. 현우는 잠시 숨을 죽이며 다시 무전기를 잡았다. 초소 A-7 이상 소리 들림. 확인 요청. 하지만 돌아온 건 신호 끊기는 잡음뿐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불렀지만 무전기는 같은 소리만 반복했다. 부대와의 연결이 끊겼다는 사실은 현우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잠시 초소 문을 바라보았다. 문은 가볍게 밀기만 해도 열릴 만큼 낡아 있었고 바깥 어둠은 문틈 사이로 아주 천천히 스며들어 초소 바닥을 칠흑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때 또 한 번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초소 바로 옆 벽을 스치는 듯한 숨소리였다. 그는 소총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다가갔다. 문 바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실체 없는 존재가 바로 문 너머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떠나지 않았다. 현우는 초소 안을 다시 확인했다. 딱 한 군데 이전 근무자가 놓고 간 것으로 보이는 작은 종이 뭉치가 눈에 띄었다. 종이는 일부 찢겨 있었고 뒤쪽에는 마른 흙이 묻어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비춰 종이를 열어보았다. 그러나 종이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종이가 찢겨나간 방향은 마치 누군가가 급히 흔적을 없애려 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제서야 그는 이 초소가 문제가 있는 곳이라는 말을 다시 떠올렸다. 초소 바깥을 살피는 동안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어 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철문이 움직이며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초소 안에 울렸다. 그 소리만으로도 현우는 근무 내내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울 만큼 긴장됐다. 그는 자신이 부대 안에서 고립됐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시간이 더 흐르자 바깥의 소리는 더 적극적으로 초소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돌을 누르는 발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고 현우는 그 소리가 한 명의 것이 아니라고 느꼈다.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들려오는 미묘하게 다른 발소리였다. 그는 그 순간 확신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근무 시작 후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초소의 철문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바람도 아닌데 누군가 바깥에서 힘을 주어 밀어보는 듯한 소리였다. 현우는 소총을 들고 철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손바닥에서 땀이 흘러내려 총기 손잡이를 적셨다.
그는 문 앞에서 멈춰 숨을 죽였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흔들림은 갑자기 멈췄고 바깥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과 달리 무언가가 잠시 멈춘 뒤 다음 행동을 준비하는 듯한 침묵이었다. 현우는 그 침묵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갑자기 뒤쪽 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벽을 치고 지나가는 듯한 소리였다. 현우는 몸을 돌려 벽 쪽으로 달려갔다. 손전등을 비췄지만 벽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손전등 빛이 닿은 초소 구석에는 이상한 것이 있었다. 흙이 말라붙은 발자국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초소 내부에서 발견되기엔 너무 이상한 위치였다. 누군가 초소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다. 현우는 다시 무전기를 잡았다. 중대장님, A-7 초소 이상 상황 발생. 교대 요청합니다. 이번에도 잡음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초소 안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초소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 순간 초소 바깥에서 작은 돌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듯한 짧은 숨소리가 들렸다. 현우는 소총을 꽉 쥐며 초소 문을 바라봤다. 문틈 사이로 찬 공기가 스며들어 그의 발목을 감싸며 기이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누군가가 곧 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군부대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 아니, 어쩌면 너무도 잘 아는 얼굴일 가능성도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오늘 근무가 뭔가 이상하다는 말은 이제 단순한 불길함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문은 결국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초소 주변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직후 현우는 잠시 숨을 내쉬며 무전기를 쥔 손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안도의 감정은 단 한순간도 그의 몸에 자리 잡지 못했다. 차갑게 가라앉은 침묵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고 초소 내부의 공기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움직임 없이 정지해 있었다. 불빛 하나 없는 밤이 초소의 창문을 덮고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현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초소 안의 난로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다. 현우는 무심코 난로 위에 놓인 주전자에 시선을 옮겼다. 차가운 금속 표면은 밤새 식어버린 물처럼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 금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힘없이 흔들렸고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문득 초소 바닥 어딘가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졌다. 현우는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 진동은 사람이 걷는 진동과는 조금 달랐다. 규칙적이지 않았고 약한 파동처럼 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그는 한참을 귀 기울였지만 진동은 그 이후로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불안은 다시 가슴속 깊게 자리 잡았다. 그때였다. 무전기가 갑자기 잡음을 냈다. 이어 아주 짧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가 스쳤다. 현우는 청각을 집중하며 무전기를 귀에 가까이 가져갔다. 그러나 목소리는 불명확했다. 잡음 사이로 섞인 몇 음절이 그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남아 있었다. 준비했나? 그 말은 분명 사람이 한 말이었다. 그러나 누구에게 건넨 말인지 누구의 목소리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라는 말인지도 알 수 없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그 말이 초소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초소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던 현우는 밖에서 다시 작은 돌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초소 바로 뒤편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팔에 힘을 주고 소총을 잡은 채 초소 안을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가 들릴까봐 바닥에 발을 거의 붙이듯 움직였다.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점점 더 어두운 상상으로 가득해지고 있었다. 갑자기 창문에서 그림자가 스치듯 나타났다. 현우는 숨을 삼키며 창문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손전등을 들고 창문 아래를 비춰보았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누군가 창문 바로 옆에서 숨을 참다 갑자기 터뜨리듯 내쉬는 짧은 호흡이 들렸다. 현우는 뒤로 밀리듯 물러섰다. 그 숨소리는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니었다. 분명 누군가 인간이 내는 소리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적. 그 정적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공포를 만들어냈다. 숨소리가 들린 방향을 향해 아무리 손전등을 비춰도 그곳에는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현우는 알 수 있었다. 그 자리에 누군가 있었고 그 누군가는 여전히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시간은 더 느리게 흘러갔다. 현우는 근무일지를 다시 펼쳤다. 종이에 적힌 자신의 글씨는 흔들린 듯 삐뚤어져 있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펜을 잡은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전 근무자가 남긴 흔적이 혹시 단서가 될까 싶어 찢겨진 종이 일부를 살폈다. 하지만 내용은 대부분 사라져 있었고 가장 아래쪽에는 급하게 적힌 듯한 흔적만 남아 있었다. 그때였다. 초소문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바람 때문이라고 하기엔 움직임이 너무 일정하고 외부의 힘처럼 느껴졌다. 철문은 천천히 흔들리다가 멈추기를 반복했다. 마치 문을 열기 전에 누군가 안에 기척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현우는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낮았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현우는 분명 들었다. 안에 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가진 의미는 너무도 명확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감시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초소 안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철문이 내는 금소금은 낮고 무거웠으며 그 소리는 초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현우는 방아쇠 근처에 손가락을 두며 문을 응시했다. 문 손잡이는 계속 천천히 돌아갔고 철문은 아주 미세하게 열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이었다. 초소 앞 어둠 속에서 세 번째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급하게 그러나 낮게 말했다. 지금은 안 돼. 그러자 손잡이는 돌던 방향을 멈추고 천천히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 철문은 닫힌 채로 다시 굳게 고정되었다. 밖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서로 얽히며 움직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소리는 조금씩 멀어져 갔다. 하지만 현우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은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기 위해 잠시 물러난 것이었다. 현우는 깊게 숨을 내쉬며 초소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은 떨렸고 무전기는 더 이상 신호를 잡을 수 없었다. 부대는 그 어디에서도 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고 초소 바깥의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우는 단순한 근무 이상 상황이 아니라 누구도 말하지 않는 더 큰 일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날 새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우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새벽이 다가올수록 어둠은 더 짙고 무거워졌다. 현우는 초소 한가운데 앉아 있었지만 초소 내부의 공기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몇 시간 동안 계속되던 정적과 긴장은 그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었고 몸은 체온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머릿속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잠들 수 없었다. 초소 주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난로 옆에 다시 서서 주변을 살폈다. 밤새 식어버린 난로는 차갑게 변해 있었고 초소 바닥에는 자신의 발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바닥에 아주 희미하게 새로운 발자국이 하나 더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발자국은 초소 밖에서 안쪽으로 나 있는 방향이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모양이었다. 그 말은 누군가 초소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뜻이었다. 그는 흔들리는 손으로 소총을 잡았다. 하지만 소총을 잡는 소나기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다. 초소 안에서 누군가가 들어왔다 나갔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초소 주변의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전기가 갑자기 깜빡였다. 전류가 불안정할 때 나는 특유의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 이윽고 또렷하지 않은 목소리 하나가 잡음 사이로 들렸다. 정리해라. 현우는 무전기를 쥔 손을 떨며 귀에 가까이 가져갔다. 그러나 목소리는 이후로 더 들리지 않았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침묵만이 이어졌다. 누가 한 말인지 알 수 없었고 무엇을 정리하라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진 느낌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다. 그 말은 누군가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려 한다는 것처럼 들렸다. 현우는 더 이상 초소 안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문 쪽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오며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바깥은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어둠 속 어딘가에는 분명히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계속 따라다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잡고 아주 천천히 돌렸다. 철문은 미세한 마찰음을 내며 열렸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발 아래 밟힌 눈 위로 작은 발자국들이 흩뿌려져 있는 것이 보였다. 발자국은 늘 초소 주변을 맴돌던 그 정체불명 존재들이 남긴 것과 비슷해 보였다. 하지만 이번 발자국은 방향이 초소 쪽이 아니었다. 언덕 너머 나무들 사이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현우는 잠시 주저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야 하는지 아니면 초소로 돌아가 도움을 기다려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초소 안에서 느낀 공포와 압박감은 그의 발이 자연스럽게 발자국을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언덕 쪽으로 걸었다. 달빛 한 점 없는 숲속은 마치 숨을 죽인 거대한 생물처럼 그를 집어삼킬 듯 조용했다. 걷는 동안 발밑에 눈은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는 너무 크게 울리는 듯해 누군가의 주의를 끌까 두려울 정도였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해. 현우는 즉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목소리는 가까웠다. 바로 몇 미터 앞에서 들린 것 같았다. 그는 숨을 죽이며 주변을 살폈지만 어둠 속에서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았다. 나무들이 서로 겹쳐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사이에는 눈을 통해 구분하기 어려운 움직임만이 있었다. 그때 두 번째 목소리가 들렸다. 곧 끝난다. 그 말은 더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끼리 주고받는 듯한 자연스러움이 있었다. 현우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 갑자기 그의 뒤에서 눈 크런칭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현우는 뒤돌아보며 소총을 겨누었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뒤편에서 들려온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속삭였다. 지금이다. 그리고 세 번째 목소리가 바로 그의 귀 뒤에서 낮게 말했다. 움직이지 마. 현우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방아쇠에 힘을 줄 수 없었다. 그 순간 공기 중에 긴장감이 서늘하게 퍼져나갔다. 얼굴을 스칠 만큼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쉬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그들의 존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 일어난 일은 그가 앞으로도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초소 쪽에서 갑자기 갑작스러운 불빛이 번쩍였다. 순간 숲 전체가 환하게 밝혀졌고 그 빛은 아주 짧게 숲 사이를 스치듯 비쳤다. 현우는 잠시 눈을 감았고 빛이 사라지고 다시 어둠이 내려앉자 방금 전까지 바로 옆에 서 있던 기척은 스푸크처럼 사라져 있었다. 숲은 다시 침묵했고 현우 혼자만 그 자리에 남겨져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초소 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뒤돌아본 숲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현우는 알고 있었다. 그날 그 시간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했으며 그들이 초소에 왔던 이유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부대로 돌아갔을 때 초소 주변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다. 바람이 모든 흔적을 지운 것인지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없앤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했다. 그 새벽 이후 현우는 다시는 전처럼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현우가 사라진 것은 그날로부터 단 이틀 뒤였다. 그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말하지 않았다. 북한 내부에서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